아빠는 못 들어 하면서 저녁에 먹거든 내가 걸어서 두벅두벅 나오면서 아빠 나 걸어요 하면서 나오더라. 네. 관련된 얘기 최신의 의학 전문 기자 나왔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자, 참 어떻게 보면 기적인데요. 3살 때 뇌성마비 진단을 받고 평생 휠체어 또 누워서 지냈던 소녀가 13년 만에 일어나 걸었단 말이죠. 근데 이게 기적이 아니라 오진 때문이었다면서요. 네,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. 13년 동안 이 소녀의 정확한 병명을 밝혀준 병원이 없었습니다. 예. 네, 이 소녀의 아버지가 13년 동안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, 중국까지 여러 의료기관을 다녔는데 정확히 세과합병으로 진단해 준 곳이 없었고요. 예. 아예 뇌성마비다 아니면 진단 불가다 이런 판단만 내리면서 네, 애꿎은 병원비만 계속 내게 된 셈이죠. 그러니까 3살 때는 이제 뇌성마비 판단을 받았는데 나중에 13년 지나서 알고 보니까 그게 희귀병인 세과합병이라는 거잖아요. 네네. 이 세과합병이라는 게 어떤 병입니까? 일단 정식 이름은 도파 반응성 근육 긴장 이상이라고 하고요. 예. 이름이 세가와병인 이유는 일본 학자인 마사야 세가와가 1976년에 이 병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. 예. 네, 이 이유는 신경 전달 물질의 합성에 관여하는 효소 이상으로 도파민 생성이 감소해서 발생하는 것인데요. 특정 유전자가 돌연변이로 변해서 발병하는 희귀 질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. 예.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흔히 발병이 되고 소아에게 또 발병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예. 굉장히 사실 이름이 네네. 좀 낯선데 그렇죠.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 대학병원입니다. 그동안에는 어렸을 때는 뇌성마비로 판단을 했는데 이게 나중에 돼서 발견했는데 이제 대학병원 측에서는 그 당시에는 이 세과합병이라는 게 흔치 않았고 알 수가 없었던 병이 나중에 이게 밝혀졌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우리가 알 수 없었다.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그 보호자도 여러 병원을 다녀봤지만 이 진단을 해준 데가 없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국내에서 이 병이 알려진 것은 정말 얼마 안 됐고요. 예. 2013년도에 의학 전문지에 소개가 됐다고 하던데요. 네, 1997년 정도에 재활의학지에 소개가 되긴 했는데요. 네. 정식으로 교과서 등에 실리기 시작한 것은 2013년 정도로 그렇군요. 알려져 있습니다. 예. 네. 그래서 사실 그럼 이 병을 그럼 누가 발견했느냐? 이 황당하게도 의사나 간호사가 아닌 물리치료사가 발견했다면서요? 네, 2012년에 대구 수성구의 한 병원에서 재활 치료를 받던 도중에 물리치료사가 이 뇌성마비의 증상과는 약간 다르다라고 판단을 해서 예. 다시 그해 7월 정도에 서울에서 대형 의료기관에서 진단을 받았는데 예. 그때서야 이제 세가와병인 것 같다라고 이제 진단이 된 거죠. 이게 그렇다고 합니다. 이게 뇌성마비 환자와는 움직임이 다르다는데 네. 보통 뇌성마비 같은 경우는 아침 저녁으로 하루 종일 움직이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네. 이 환자의 경우에는 아침에는 호전이 됐다가 네. 밤만 되면 걷지 못할 보통 이런 경우는 없는데라고 해서 의심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네. 서울에 있는 큰 병원 가보십시오. 가서 큰 병원 갔더니 이게 세과합병이더라 이랬던 거잖아요. 네, 대표 증상이 바로 아침에는 좀 괜찮아지는 것 같다가 저녁에 증상이 심해지는 것이고요. 네. 다른 증상은 좀 뇌성마비와 헷갈릴 수 있는 게 다리가 꼬이면서 이렇게 절룩거리게 되고 이게 걷는 게 이제 네네. 세과합병이라는 게 걷는 게 지금 보는 게 저 지금 세과합병의 영상인데요. 네. 이게 발이 이렇게 좀 꺾여서 이렇게 안쪽으로 안짱다리처럼 이렇게 걷게 되는 네. 굉장히 불편한 병이라고 하더라고요. 예. 네, 처음엔 걸음걸이에 약간 이상이 생기다가 네. 점점 전신 근육이 마비되면서 몸을 예. 움직일 수 없게 되는 병이라고 합니다. 그런데도 저게 약을 먹으면, 그러니까 지금 학생도 지금 20살이 이제 간지 넘었는데 저 여성도 결국은 뇌성마비 치료를 받다가 못 일어났는데 약 먹은 지 일주일 만에 일어났다는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이 병은 약을 복용하고 제대로 알 경우에 일주일만 해도 치료가 가능하고 이 학생의 경우에도 이틀 만에 약을 복용한 지 이틀 만에 정상적으로 걸음을 걸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. 네. 예, 참 이게 황당한데 근데 이렇게 따지면 의료사고 오진으로 판단이 되는데 네. 소송을 했는데 1억을 물어줘라. 어떻게 판단 1억이라는 네. 돈이 나온 겁니까? 일단 이 환자 가족 측은 처음에 4억 8천만 원 정도를 요구를 했어요. 예. 그런데 소송 결과 대구지법에서 좀 이 병이 발견되기 어려웠던 1999년이기 때문에 약간 법리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해서 조정 결정을 내린 거고요. 네. 이게 그 당시만 해도 의료 기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세과병에 대해서 의료기관이 잘 알지 못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. 예. 사실 부모 입장에서 13년 동안 누워 있었고 이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고통을 안긴 거잖아요. 네. 이게 소송으로 갔으면 이게 이기기 어려웠을까요? 그래서 그랬을까요? 아니면 근데 의료 소송이 참 어렵잖아요. 본인이 증명해야 된다면서요? 그렇죠.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원고가 이 모든 것을 증명을 해야 하는데 예. 좀 병원 측이 어느 정도 과실이 있다라고 예. 얘기를 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거죠. 예. 만약에 그 세과병에 대해서
알아야 한다고 하면 2000년대 어느 정도의 이 환자 가족은 2000년대 초반쯤은 병원이니까 알아야 하는 거 아니냐. 그러니까 중간에 처음엔 몰랐어도 네네네. 중간에 계속 그 병원에서 치료했으니까 그때는 알았어야 되는 건 아니야 이거죠. 그렇죠. 예. 그런데 병원 측은 또 입장이 다른 게 여기에 대한 임상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병원 측 과실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맞서보게 되는 거죠. 예. 어쨌든 간에 일어나서 참 다행입니다만 이 의료사고 관련된 여러 가지 이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여기에 대한 제도적 개선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. 아빠는 목 들어 하면서 저녁에 먹거든 내가 걸어서 두벅두벅 나오면서 아빠 나 걸어요 하면서 나오더라고. 네. 이 관련된 얘기 최신의 의학 전문 기자 나왔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자, 참 어떻게 보면 기적인데요. 그러니까 3살 때 뇌성마비 진단을 받고 평생 휠체어 또 누워서 지냈던 소녀가 13년 만에 일어나 걸었단 말이죠. 근데 이게 기적이 아니라 오진 때문이었다면서요. 네,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. 13년 동안 이 소녀의 정확한 병명을 밝혀준 병원이 없었습니다. 예. 네, 이 소녀의 아버지가 13년 동안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, 중국까지 여러 의료기관을 다녔는데 정확히 세과병으로 진단해 준 곳이 없었고요. 예. 아예 뇌성마비다 아니면 진단 불가다 이런 판단만 내리면서 네, 애꿎은 병원비만 계속 내게 된 셈이죠. 그러니까 3살 때는 이제 뇌성마비 판단을 받았는데 나중에 13년 지나서 알고 보니까 그게 희귀병인 세가와병이라는 거잖아요. 네네. 이 세가와병이라는 게 어떤 병입니까? 일단 정식 이름은 도파 반응성 근육 긴장 이상이라고 하고요. 예. 이름이 세가와병인 이유는 일본 학자인 마사야 세가와가 1976년에 이 병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. 예. 네, 이 이유는 신경 전달물질의 합성에 관여하는 효소 이상으로 도파민 생성이 감소해서 발생하는 것인데요. 특정 유전자가 돌연변이로 변해서 발병하는 희귀 질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. 예.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흔히 발병이 되고 소아에게 또 발병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예. 굉장히 사실 이름이 네네. 좀 낯선데 그렇죠.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러니까 이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 대학병원입니다. 그동안에는 어렸을 때는 이 병은 약을 복용하고 제대로 알 경우에 일주일만 해도 치료가 가능하고 이 학생의 경우에도 이틀 만에 약을 복용한 지 이틀 만에 정상적으로 걸음을 걸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. 네. 예, 참 황당한데 근데 이렇게 따지면 의료사고 오진으로 판단이 되는데 네. 소송을 했는데 1억을 물어줘라. 어떻게 판단 1억이라는 네. 돈이 나온 겁니까? 일단 이 환자 가족 측은 처음에 4억 8천만 원 정도를 요구를 했어요. 예. 그런데 소송 결과 대구지법에서 좀 이 병이 발견되기 어려웠던 1999년이기 때문에 약간 법리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해서 조정 결정을 내린 거고요. 네. 이게 그 당시만 해도 의료 기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세가와병에 대해서 의료기관이 잘 알지 못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. 예. 사실 부모 입장에서 13년 동안 누워 있었고 이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고통을 안긴 거잖아요. 네. 이게 소송으로 갔으면 이게 이기기 어려웠을까요? 그래서 그랬을까요? 아니면 근데 의료 소송이 참 어렵잖아요. 본인이 증명해야 된다면서요? 그렇죠.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뇌성마비 환자와는 움직임이 다르다는데 네. 보통 뇌성마비 같은 경우는 아침 저녁으로 하루 종일 움직이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네. 이 환자의 경우에는 아침에는 호전이 됐다가 네. 밤만 되면 걷지 못할 보통 이런 경우는 없는데 라고 해서 의심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네. 서울에 있는 큰 병원 가보십시오. 가서 큰 병원 갔더니 이게 세과병이더라 이랬던 거잖아요. 네, 대표 증상이 바로 아침에는 좀 괜찮아지는 것 같다가 저녁에 증상이 심해지는 것이고요. 네. 다른 증상은 좀 뇌성마비와 헷갈릴 수 있는 게 다리가 꼬이면서 이렇게 절룩거리게 되고 이게 걷는 게 이제 네네. 세과병이라는 게 걷는 게 지금 보는 게 저 지금 세과병의 영상인데요. 네. 이게 발이 이렇게 좀 꺾여서 이렇게 안쪽으로 안짱다리처럼 이렇게 걷게 되는 네. 굉장히 불편한 병이라고 하더라고요. 예. 네, 처음엔 걸음걸이에 약간 이상이 생기다가 예. 점점 전신 근육이 마비되면서 예.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되는 병이라고 합니다. 그런데도 저게 약을 먹으면, 그러니까 그 지금 학생도 지금 20살이 이제 간지 넘었는데 저 여성도 결국은 뇌성마비 치료를 받다가 못 일어났는데 약 먹은 지 일주일 만에 일어났다는 거 아닙니까? 뇌성마비로 판단을 했는데 이게 나중에 돼서 발견했는데 이제 대학병원 측에서는 그 당시에는 이 세과병이라는 게 흔치 않았고 알 수가 없었던 병이 나중에 이게 밝혀졌기 때문에 그 당시에 우리가 알 수 없었다.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그 보호자도 여러 병원을 다녀봤지만 이 진단을 해준 데가 없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
그렇죠. 국내에서 이 병이 알려진 것은 정말 얼마 안 됐고요. 예, 2013년도에 의학 전문지에 소개가 됐다고 하던데요. 네, 1997년 정도에 재활의학지에 소개가 되긴 했는데요. 네. 정식으로 교과서 등에 실리기 시작한 것은 2013년 정도로 그렇군요. 알려져 있습니다. 예. 네. 그래서 사실 그럼 이 병을 그럼 누가 발견했느냐? 이거 황당하게도 의사나 간호사가 아닌 물리치료사가 발견했다면서요? 네, 2012년에 대구 수성구의 한 병원에서 재활 치료를 받던 도중에 물리치료사가 이 뇌성마비의 증상과는 약간 다르다라고 판단을 해서 예. 다시 그해 7월 정도에 서울에서 대형 의료기관에서 진단을 받았는데 예. 그때서야 이제 세가와 병인 것 같다라고 이제 진단이 된 거죠. 예, 그렇다고 합니다. 이게